이 강좌 내용은 산업환경 변화입니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직업의 어떤 성장성이 성장할 거냐, 또는 어떤 산업군에서 소멸할 거냐, 이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제가 70년대에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70년대 고등학교 다닐 때 산업 성장 어떤 사이클이 보통 20년 내지 30년이다 이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또 80년대에는 대학교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학교 과정에서는 산업 성장 사이클이 15년 내지 17년이다. 불과 기간은 한 5, 6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업 성장 사이클은 거진 반토막이 툭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90년대에는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을 다녔습니다. 이때는 산업 성장 사이클이 5년 내지 7년으로 또다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은 산업적 성장 패러다임 또는 성장적 사이클을 어떻게 잡느냐, 보통 21세기에는 2년 내지 3년, 근데 일부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1년 내지 2년을 잡는 겁니다. 이만큼 산업 성장 어떤 패러다임이 산업 어떤 성장성과 소멸되는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 물론 특정 어떤 산업들은 일정하게 성장했다가 좀 소멸했다가 저성장했다가 이렇게 어떤 사이클을 그리면서 유지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떤 업종들은 성장했다가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미래에 선택할 또는 지금 준비하는 어떤 취업 준비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잘할 건가 하는 기준을 명확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대 변화를 앞서가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변화돼 간 이후에 쫓아가게 되면 항상 불안합니다. 또 선택의 우선권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의 어떤 성장성을 예측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미 자기는 앞서가 있고 역량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산업이 뒤따라서 성장할 때는 모든 어떤 선택권이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시대를 예측해서 산업 어떤 성장성을 예측해서 직업 관리 또는 취업 관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지난다. 앞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직업의 어떤 성장은 어떠하냐? 결국 직업은 신산업을 창조하는 거다. 항상 특히 이제 이 근래 지식 기반 사회 중심으로 발달이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도상국들 또 후진국들은 지식 기반 산업보다는 일반 생활용품 중심의 어떤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성장 발전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식 기반 어떤 사회가 발달해가고 이 어떤 틀 속에서 새로운 직업이 항상 발생돼 나온다. 따라서 미래의 어떤 직업 환경과 가치관이 또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영 자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자기 어떤 역할이 이런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사업의 확장이다. 제가 이따가 저 개인의 어떤 프로필을 말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저는 학부는 공대 금속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 포항제철입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이 제가 입사할 때 80년대 초반에는 포항제철이 아마 세계 어떤 철강 회사에서 서열이 한 10위권 이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제일 선도 어떤 그룹으로 생산 양이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포항제철에서 광양제철이 정설되면서 그만큼 식이수도 물론 많이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어떤 규모도 대폭 확장되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사업이 세분화되진다. 성장 산업은 집중 어떤 투자를 하게 된다. 규모를 계속 확장하게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역할했던 역할했던 다양화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다. 물론 뭐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3국의 현재 어떤 생산 기반을 구축해서 뭐 제3국으로도 수출하고 투자된 어떤 그 자국 내 어떤 소비를 촉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계율화, 정문화를 추진하고 또 시장 중심의 어떤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결국 생산됐던 어떤 제품은 소비가 있어야만 기업이 성장하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한 어떤 직업은 계속적인 어떤 성장과 확장성을 추진하게 된다. 그런 어떤 업종의 직업을 선택해야만 미래의 어떤 직업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이 있다, 전문하다. 결국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이 창조되고 계속 사업이 확장되면서 기업 규모를 확장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역량을 뒷받침을 해서 기업이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중심의 성과 관리를 해서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수한 인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 중심의 보상 관리와 인적 자원의 어떤 육성 및 인력 관리 어떤 프로세스를 운영하게 된다. 뭐 여러분들이 조금 슬프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물론 조직의 어떤 형태, 업종에 따라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중심의 어떤 전문화되어 있는 조직에서는 역삼각형 형태, 상위 직급, 이게 이제 상위 직급이죠. 전문했던 조직에서는 상위 직급에 대한 포지션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위 직급은 일반 어떤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고, 일반적인 어떤 기업에서는 하위 직급이 훨씬 포지션이 넓고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포지션이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승진 경쟁이 승진을 위한 경쟁이 이제 치열하겠죠. 왜? 이쪽에서는 1000명인데 1000명, 요 어떤 계층에서는 500명, 요 계층에서는 100명 내지 150명 내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 경쟁이 치열해진다. 근데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어떤 상위 직급일수록 포지션이 넓기 때문에 승진 어떤 경쟁보다는 인적 자원의 어떤 투자를 더 많이 지향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보통 그 기업을 총체적으로 리드해가는 어떤 집단은 16%에서 23%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16%에서 23%가 전체 기업을 리드하고 총괄적인 어떤 경영을 하고 어떤 성과도 보통 2사람 또는 4사람 이상의 어떤 성과를 지향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계층 40% 내외가 된다. 업종과 업체에 따라 조금은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40%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한 5% 이내에서는 자기 기본 어떤 역할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자기 어떤 밥벌이는 하는 사람, 이런 유형으로 우리 인적 자원의 어떤 모델을 분류하게 됩니다. 나머지 어떤 집단, 그럼 한 5, 6% 됩니까? 6, 7% 되죠. 30% 어떤 6, 7% 또는 40, 한 2, 3% 내외에는 자기 기본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인적 자원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역량의 어떤 전문화는 15% 내지 23%에 집중시키고 있다. 따라오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잘 따라가는 사람, 스스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중심으로 역량을 전문화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업하기도 어렵고 또 취업한 이후에 16%에서 23% 안에 포함된 인재상으로 개발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아주 어려운 어떤 환경에 당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산업과 인생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성장성이 옛날에는 좀 긴 기간으로 유지되다가 요즘은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 아동기, 이제 물론 뭐요, 이 이전에 유아기도 있죠.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또는 이제 청소년기를 합쳐서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하여튼 성장했으면 성장했다가 일정한 단계에서 서서히 기력과 영양이 소멸되면서 이제 은퇴하게 되겠죠. 또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도 어떤 시장에 따라서 또는 시장이 먼저 형성됐든지 또는 선행적으로 예측해서 신제품을 개발했든지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로 새로운 산업으로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도입하게 되면 이 기간이 짧은 기간도 있고 긴 기간으로 지속되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회 환경, 업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도입기를 거치게 되면 성장기를 거치게 된다. 도입기에서 바로 소멸하는 그런 업종도 다수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허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신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특허를 구입을 해서 다시 이제 시장에 출시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이 사람은 A는 실패를 봤는데 B라는 사람은 이 특허를 구입해서 사업가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운도 따라야 된다, 또 시대적인 어떤 예측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도입기에서 성장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이제 성숙이 되는 겁니다. 왜? 경쟁 제품이 이제 생성되게 되고 또는 대체품도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정한 어떤 형태로 성숙돼가지고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어떤 형태에서 여기에서 조정을 잘해줘야 되는 겁니다. 업종을 다양화시킨다든지 또는 시장 관리를 잘한다든지 어떤 품질 수준을 끌어올린다든지 디자인을 어떤 소비자의 또 요구도에 맞게끔 물론 가격을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여러 어떤 전략들이 마케팅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사양산업으로 기업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여튼 패러다임을 긋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아동기 때는 학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청년기에서는 직업과 기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직업을 선택한다는 부분이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쯤 되면 중년기쯤 되면 40대 이제 중반쯤 됩니다. 이때는 직업을 전문화해야 된다. 전문화시켜야만 그 이후에 자기 직업의 정년퇴직까지 안전성이 보장되진다. 그렇지 않고 전문화시키지 못했을 때 일상적인 어떤 역할만 수행했을 때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16%에서 23%가 해당되지 않고 이 이하 집단에 해당되게 되면 이 이후 시점에서는 거진 소위 말해서 퇴출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퇴출하게 된다. 또 직업의 어떤 이방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적성은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 어떤 자기 직업의 어떤 분야와 자기 어떤 역량의 개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 이후부터는 직업 능력을 전문화시켜야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도요타의 기업의 성장 주기, 성장성을 도포로 자동차 어떤 생산 대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업체, 도요타도 2000년대는 만 대니까 631만 대 정도의 어떤 자동차 생산 역량을 갖췄습니다. 갖추다가 97년도 정말 피크타임으로 거진 950만 대 정도. 이때 이 어떤 전후가 도요타의 가장 1차적인 어떤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학에서 토요타의 어떤 경영 또는 경영 전략,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 어떤 집중도에 대해서 뭐 연구 사례들이 뭐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집중받는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다가 생산 어떤 시설에 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수요가 일정하게 뭐 일정한 어떤 형태로 그 수요 이상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은 갖추더라도 생산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림은 어떤 속효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뭐 한 200만 대 이상으로 생산 역량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다가 또 뭐 기술적인 또 문제로 인해 가지고 1000만 대 정도 더 리콜이 될 때는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되다가 생산이 증가하다가 다시 침체가 되지는 겁니다. 침체가 되다가 또 일본의 어떤 대지진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뭐 거진 저점으로 떨어지고 뭐 이 근래는 이제 또 점진적으로 또 생산성이 회복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뭐 수지 균형이 굉장히 그 좋은 어떤 실적으로 나타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도 이렇게 어떤 성장 어떤 사이클이 유지된다. 뭐 대부분 어떤 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4, 5년 주기로 사이클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사이클이 좀 길게 한 7,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되다가 또 뭐 7, 8년 동안 좀 저성장기로 거쳤다가 이렇게 아주 완만한 어떤 곡선의 어떤 사이클을 유지하는 업종들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직업이나 또는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특정 업종과 직업 분야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어떤 시점에서 졸업을 한다. 한 3, 4년간은 취업에 굉장히 난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시점에서 어떤 그 졸업을 한다. 또 사회 진출한다. 그러면 조금은 희망적인 어떤 역할에서, 물론 전체적인 어떤 형태에서는 좀 미흡하더라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단계에서 그 관련 어떤 직업 분야를 뭐 선택한다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선호도를 받으면서, 자기 어떤 직업을 관리할 수 있다.